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작품은 김남천 작가님의 가해자 작품입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시절 부유한 사업가인 최충국 씨와 그의 비서 김윤수, 그리고 최 씨의 두 번째 부인 아 씨, 딸 마리 등 여러 인물들의 하루를 그린 작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좀 세워주게. 저 약방 앞에 걸칙한 이말에 교통신호에 걸렸다가 금방 새로운 속력을 내어 앞을 다투던 자동차는 급정거를 하였지. 지직하고 뒷바퀴를 끌면서 보도우에 우뚝 섰다. 덜컥 앞으로 한번 밀렸다가 묵직한 몸집이 다시 시트에 파묻히우는 순간 어데랍시오 하고 물은 것은 핸들을 쥔 채 얼굴을 돌리는 운전수가 아니고 그의 옆에 가방을 들고 앉아있는 윤수였다. 응저기 저 약약방. 뚱뚱한 몸집을 인바넷으로 둘러싼 최충국 씨는 흰 수염이 섞인 턱수염을 창문 밖으로 향해서 약간 돌리더니 일시에 창밖을 내다보는 윤수와 운전수의 뒤에서 혼자 움찔움찔하고 내릴 준비를 한다. 뒤따르던 자동차들이 옆을 스치며 앞으로 달아난다. 이들이 탄 자동차는 두어 번 우물거리다가 윷고 가로등 밑으로 가서 선다. 한 발짝 앞서서 유쾌하게 근엄하게 걸어가는 것은 김윤수였다. 그리고 뒤따라서 점잠 빼듯 둥실둥실 걸어가는 것은 물론 망금광업 주식회사의 사장 최충국 씨이다. 이 황송한 내객을 맞는 유명 매약 처방 조제의 양약국은 금시에 활기를 띄어 윤수가 유리창문에 손을 대기가 무섭게 고무라 잠바를 입은 사원 아이는 드르륵 안에서 문을 열어젖히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깍듯 인사를 한다. 문이 활짝 열림에 윤수는 재치 있게 비켜서고 최충국 씨의 깍지통 같은 몸집이 문턱을 넘어서서 좌장 앞으로 나선다. 뒤를 따라 윤수도 들어온다. 응음양각인가 음약 각정인가 있지? 네,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은 한약 건조대 뒤 책상 앞에서 주판을 놀리는 약방 주인이었다. 그는 흰 가운 자락을 풀어헤친 채 역장으로 뛰어가더니 나무곽에 든 대, 중, 소, 세 가지를 두 손에 움켜들고 손님에게로 온다. 일주일분, 한 달분, 반년분입니다. 하고 최충국 씨가 그 중에 하나를 들어 두루두루 살피는 동안 약방 주인은 빤히 쳐다보며 두 손을 싹싹 비비고 있다. 무엇에 약효가 신통하오 하고 최충국 씨는 안경 옆으로 약방 주인의 얼굴을 바라본다. 주인은 캑하고 좀 득달같이 대답하려다가 글쎄요. 뭐니 하여도 역시 주요 효능은 보양이겠지요. 하고 조르르 일러 바치듯이 말한다. 다시 광석에서 근분을 살피는 버릇으로 약곽을 돌리며 정가 있는 곳을 살피는 듯한데 7원이 올시다 하고 턱 아래 서 있던 사완 아이 녀석이 재빠르게 말한다. 확실히 약효는 있을까? 글쎄 모두들 여러분께서 복용하시는데 외려 서양약보다 신기하다고들 하십니다. 이창훈 박사나 조경우 박사께서도 실험 분석해보시고 추장하셨고 기타 여러 고명한 의학학 학선생님들께서도 네, 예, 알겠습니다. 대개 이 정도 하면 살의양인데 하고 주인이 한번 머리를 끄덕하는데 멍하니 서 있던 인수가 이것도 매약이니까 할인이 많겠구려 한다. 아이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공연한 풍문이십니다. 약재가 오르고 게다가 광고비 뭘 하면 최충국 씨는 약을 다시 유리 진열대 위에 놓고 커다란 백금 반지를 낀 손을 인바네스 속으로 움츠리면서 한 달분짜리를 하나 싸주 그리고 머리를 한번 갸웃하며 진열대 옆에 써붙인 궁중비약 구룡충 이초를 보더니 응, 이 집에도 있군. 저 구룡충 100마리만. 네, 고맙습니다. 약, 저기 방 안에 들어가 구룡충 100마리만 빨리. 사환 아이를 시키고 자기는 음양각을 싸면서 구룡충은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갖추어야 잘 번식하는 까닭으로 방 안에다 특별히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약벌레가 먹는 건재들은 준비하셨겠지요. 한다.
최충국 씨는 그 말에는 달리 대답을 안 하고 점잠 빼듯 고개를 두어 번끄덕한다. 윤수는 산 것을 들고 앞서서 다시 자동차 있는 곳으로 가고 최충국 씨도 곁눈 하나 팔지 않고 그 뒤를 따른다. 차에 오르자 운전수는 다시 이르지도 않는데 커다란 빌딩 앞에다 차를 대놓는다. 그 빌딩층이 최충국 씨가 가끔 잡수러 오는 양식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는 동안 김구는 이걸 사직동 집으로 가져다 주게. 그리고 오늘은 내가 들르지를 못할 테니 그리 알라고 말씀 올리고 밤이든 낮이든 문을 굳게 닫고 있으라고.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광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광부 대표가 진정을 올라온다니 나는 개동집이나 사직동 집에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오면 며칠 동안 작정으로 동네 온천을 갔다고 하고 나는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어떤 호텔에 있을 테니 그건 내가 다시 군에게 알리지. 윤수는 식당 대합실에서 최충국 씨의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응. 군은 이제 사직동을 들러서 개동집에 가 있게. 오후엔 광구 대표가 그리로 갈 테니까 군이 맡아서 물리치고 내 저녁 때 다시 전화를 걸 것이니. 네, 알겠습니다. 윤수는 산 것을 들고 그곳을 물러가는데 최충국 씨는 보이에게 하고 점심을 주문한다. 그리고는 하고 숨을 한 번 깊이 쉬며 찐 물수건을 들어 목 언저리를 닦는다. 고급차에 혼자서 상반신을 맡기고 넷도 사직동으로 하고 버젓이 운전수에게 호령하면서 제법 담배를 한가치 꺼내어 입에 물 때엔 제 자신이 대시롭가나 된 양으로 마음이 흡족하였다. 그러나 사직동까지 불과 10분도 안 걸릴 것을 생각하니 흡족한 마음이 흐더지고 허허로운 웃음이 담배를 듬성 문 입가에 떠오른다. 이왕이면 조선은행 앞으로 해서 장곡천정으로 태평통으로 휘돌아주게. 윤수의 이 말에 운전수는 안이 꼽기도 하고 한편으론 우습기도 하였으나 시키는 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종로에서 차를 돌련 암대문통을 따라간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헤치면서 나지막이 뚜뚜 소리를 울리고 감쪽같이 빠져나가는 때가 가장 윤수를 즐겁게 하는 순간이다. 클렉슨 소리에 눈을 희번덕거리며 대체 어느 양반이 이런 고급차를 타시고 행차를 하시는가 하여 유리창으로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굶주린 눈이 휙휙 지나가는 것을 태연자역하게 앉아서 받아넘기는 것이 윤수에게는 더 없는 연락인 것이다. 황금정 내거리, 조선은행 앞, 광화문 내거리. 적어도 이만한 관문이 한 코스에 3개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락과 향락의 기회가 많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내거리에 다다랐을 때 교통신호가 파란색이면 윤수는 점잖지 못하게도 실망한다. 가 붉은색을 좋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적어도 교통신호가 붉기만 하면 그것이 노랗게 되고 파랗게 되는 동안 1, 2분간은 이 자리에서 지체하게 된다. 정지선 보도에 몰려서 있는 시민제군, 양쪽 안전지대에서 느린 전차를 기다리며 등허리를 움츠리고 있는 가련한 신사승려 제위, 트럭, 닷도사. 그러므로 산사 중에 신사로 군림한다. 이런 때마다 그는 그의 외투깃에 수달피 가죽이 안 달리고 번들번들하는 낙차 대신 그의 외투가 45원에 최최하고 우글쭈글한 아사라는 것을 슬프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차는 군중이 그의 외투를 감식할 만한 여유가 있도록 장구한 시간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 코가 유난히 길고 뒤가 펑퍼짐한 가마 고급차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뒤 꽁무니를 본 군중들이 차의 번호가 9천 몇 호가 아닌 것을 발견하고 2번 다시 놀래어서 대체 이렇게 행복하고 고귀할 팔자 좋은 주인공은 누구일까 하여 차속으로 눈을 돌릴 때 의외에도 그 속에서 쾌활하고도 진중한 젊은 청년의 얼굴을 보고 표정에 선망을 그리는 순간 번개같이 차는 그들의 앞에서 미끄러져 나가기를 윤수는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차는 태평통을 따라간다.
어쩌면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동요가 없이 무슨 솜속에 포근히 담아주듯이 길 위를 지나간다는가. 윤수는 눈을 스르르 감고 이러한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하느님에게 약간 감사를 올린다. 그러나 차가 으물으물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느끼고 윤수는 불이 나게 눈을 떴다. 대거리다 총독부 쪽을 바라보며 차는 우뚝 섰다. 차는 다시 신호대 옆을 휘돌아 안전지대를 감돌면서 서대문 쪽으로 꺾어돈다. 넌지시 밖을 내다보니 안전지대에는 사람이 상같이 몰려있다. 이군 중 가운데 중학시대나 혹은 전문학교 시대에 동창의 얼굴이 끼어 있으면 어쩐지 또다시 점잖지 못하게 창밖을 내다보나 그럴 만한 얼굴을 발견할 수는 없다. 이윽고 차는 서대문 일정목에서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고 다시 한번 교통신호 없는 내거리를 지나 사직공원을 마주 보며 올라가서 어떤 조그마한 골목 어귀살천 상점 앞에 선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통하지를 못한다. 그럼 다시 사장 계신 곳으로 차를 대우. 이렇게 운전수에 부탁하고 그는 병사와 같이 뚜벅뚜벅 골목으로 걸어 들어간다. 김윤수는 유쾌한 청년이다. 그는 가는 곳마다 즐거움을 만들고 사는 지혜롭고 재주 있는 영리한 청년이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그가 겨울바람에 외투 자락을 휘날리면서 언덕길을 더듬고 있는 것은 결코 그가 불행하여서가 아니다. 만일 경성부가 이곳에 차가 들어갈 만한 산미돌 통로만 만들어 두었더라면 자기는 이곳에서 발에 흙을 묻히며 걷지는 않을 것이다. 대문턱까지 차를 대고 껑충 뛰어내려 떡이라도 떨어지면 주워 먹을 만큼 말끔하게 쓸어놓은 아름다운 뜰 안을 사분사분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이다. 길이라고 명목이 붙는 곳엔 어디라도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어서 속히 도로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하고 김윤수는 새삼스럽게 경성의 문명 수준이 얕은 것을 한탄한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에 가기 전에 새로운 행복 하나를 또다시 발견하였다. 그는 마주 오는 전문학교 시절 동무를 그곳에서 마주친 것이었다. 그래 자네 지금 뭐 하는가? 이러저러한 인사 끝에 오는 말이 이 말이다. 이런 제기랄 놈 보았나? 아무러면 내가 학교를 나와서 여태껏 놀고 있을라고? 이놈이 200만원 콘체르네 대실업가 최충국 씨의 비서인 것을 안다면 눈을 뒤집어 까고 거품을 물며 기절을 할라.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였으나 보아하니 별로 신통한데 취직도 못하였을 그의 동창을 이러한 불쌍한 경지에 떨어뜨리는 것이 가긍하여 그는 짐짓 그래 자네는 들으니 좋은 곳에 취직이 되었다고 나야 그저 그렇네만 하고 한번 선심을 썼다. 금융조합이라고 다니니 어디 박봉에 그걸 가지고 뭘 취직이랄 게 있냐 한다. 이 녀석이 또 애란 이 녀석.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금방이라도 머리를 당에다 박고 거꾸로 설 놈이 소견머리 없이 저러고는 제길. 그래서 자기의 영직을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 걸걸한 성격에 선심을 써야지 하여 결국 그럼 언제 한 잔 받아 마시러 가세 하고 갈라지고 말았다. 우선 자기보다는 말할 수 없는 곳에 그의 친구가 밥벌리를 달고 주판알이나 따지며 허구한 날을 보내는 것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한번 재인식한 것이 기뻤고, 둘째로는 이러한 박봉의 허덕이는 그의 친구에게 끝내 윤수 자신의 직업을 실토하지 않아서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지 않게 한 자기 자신의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또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한없이 유쾌하였다. 그러므로 문패도 없는 소슬 때문에 쪽문을 밀고 마당 안에 들어서면서 윤수는 역시 몸을 지그뚱지그뚱하게 내저으며 의기양양하여 들어가는 판이다. 아씨 계십니까? 이렇게 마당에 서서 안방을 향하여 불러본다. 누구유? 긴상이유. 말소리가 느리고 말끝에 낑하고 기지개를 하는 품이 암한 낮잠을 주무시던 모양이다. 내접니다. 하고 윤수는 토방으로 올라서면서 싱긋이 혼자 웃어본다. 영감은 안 오시고 혼자슈? 혼자든 말든 들어올 계진 늘 출입하는 터에 이러고 다시 낑 하품을 하더니 앞문이 열리고 거 들고 온 건 뭐요? 추운데 들어와요. 머뭇거리기는 식모도 뭐 사러 나간 걸.
윤수는 대돌에 구두를 벗고 냉큼 마루로 올라서더니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응접실같이 꾸민 대청을 지나서 문을 방시시 열고 내다보는 아씨에게로 간다. 이는 물론 최충국 씨의 제2부인이시다. 전 씨는 기생방년 24세이시다. 비서 윤수의 우쭐한 자기만족이 최고조에 달하는 동시에 그가 봉사하는 자본가 최충국 씨의 부도덕하고 향락적인 사생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뒷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